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바라는 집순이 수견입니다. 집순이인 제가 일상을 나누는 친구가 필요해서 수다가 떨고 싶어서 만든 채널 수다가 고픈 집순이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제 일상을 한번 또 나눠볼까 해요. 정말 수다를 떠는 거죠. 일상이라고 한 이유는요, 어제 만난 친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 아주 오래된 친구 이야기고요. 어제 만났기 때문에 매우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래된 친구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니까요. 제 연락하는 친구 중에서 제일 오래된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오래된 친구인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비슷한데 이 친구보다는 조금 더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친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몇 달 차이로 제일 오래된 친구는 아니지만 정말 오래된 친구이고요. 거의 뭐 지금 몇십 년 된 친구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요.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부터 알게 된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같이 다녔고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저는 원래 외국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나온 지 2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미국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한국에 놀러 온 거죠. 이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결혼도 하고 아주 잘 살고 있는데요. 시댁이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하고자 한국에 나와서 저도 이 바쁜 스케줄에 저를 이렇게 끼워 넣어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친구 어제 만난 이야기는 조금 미뤄두고요. 친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 집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고등학교 때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억들을 쌓은 친구인데요. 그러다가 대학교 때 조금 소원해졌어요. 아무래도 대학교도 다른 대학교를 가게 되고 거리가 생기기도 했고 이 친구가 다닌 대학교랑 제가 다닌 대학교가 거리가 굉장히 있었고 이제 친해진 같이 놀게 되는 친구의 이제 약간 부류가 나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나뉘었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는 완전히 노는 친구에게 부류가 달랐기 때문에 뭐 안부는 묻고 그냥 인사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어요. 또 대학교 때는.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 그 친구가 이제 대학원으로 저희 학교에 오게 되고 저도 그때 마침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조금 친해지게 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친해지고 그리고 또 그때 살짝 더 약간 친해진 계기가 있었어요. 약간 소원했지만 그렇다고 막 완전히 멀어진 친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약간 속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친구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인간관계라는 게 원래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비슷한 시기에 친구와의 관계로,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서로 좀 상처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시기가 비슷했고 해서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서로에게 각자 이제 위로가 되고 서로 보듬어 주게 되면서 다시 이제 참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친구로 오랜 시간 또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제 물리적 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또 이제 안부만 묻고 보지는 못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죠. 자주 볼 수 없는. 보게 되면 진짜 뭐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도 그렇게 막 1, 2년, 막 2, 3년 만에 한 번 봐도 꼭 계속 보았던 친구처럼 어색함 하나 없이 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런 친구이기도 했고, 그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시기를 같이 지나오면서 또 다시 그 시기도 있었지만 정말 진짜 하나도 숨김이 없이 이 친구하고는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겠다 했던 그런 계기가 또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고등학교 때는 이 친구가 굉장히 밝은 친구고 발도 넓고 굉장히 그런 친구였지만 또 약간 저한테 있어서는 입이 가벼운 친구라고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친구와의 비밀 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어떤 친구가 저에게 비밀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거는 정말 딱 그 친구하고만의 비밀을 유지하지 절대 다른 친한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또 그 친구는 특히나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비밀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 친구에게는 더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죠. 저한테는 약간 마당발인 그 친구가 말을 좀 거침없이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전할지 모르는 그런 친구였어가지고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친구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 친구가 그걸 느끼고 있었다는 걸. 이걸 알게 된 계기는요. 대학원 때 그렇게 다시 친해지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정말 같은 시기에 한국에 놀러 가게 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한국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죠. 한국에서 만났어요. 이제 같이 그때 굉장히 핫하다는 연남동에 가서 쌀국수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쌀국수를 먹으면서 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꺼냈어요. 쌀국수를 먹으면서. 물론 2차로 치킨집에 가서 이제 맥주를 한잔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서운했던 점,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서운했던 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고등학교 때 너가 나한테는 비밀을 얘기하지 않는 게 되게 서운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그걸 알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솔직히 모든 친구에게 비밀을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친구한테만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닌데 그래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한테는 절대로 비밀을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친구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너가 그걸 알고 있는지 몰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 몰랐다 얘기하면서,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너무 서운했대요.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참 못된 친구였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때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미안하다. 나는 너가 그런 걸 느낀지 몰랐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그 친구한테 약간 서운했던 점이라든지, 뭔가 좀 나는 이래서 이랬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되게 옛날에 쌓여있던 약간 묵은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정말 그 친구하고는 어떠한 벽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색함이라는 건 1도 없고요. 막 진짜 몇 달, 거의 반년 넘게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도 안부를 물으면 너무 반갑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몇 년 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친구가 되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뭐 오래된 친구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이제 미국에 사는 친구하고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자주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일상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동창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일상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친구라고 하기 뭐 할 수도 있지, 뭐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동창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일상을 나누지 않더라도 친구인 친구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생각난 친구가 이 친구였고요. 물론 저에게 이렇게 막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지 않고 이제 굉장히 친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은 그래 동창이었지, 뭐 친한 친구였지, 이제는 뭐 지인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얘기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지만, 이 친구는 진짜 그냥 아니야. 아무리 내가 매일 자주 일상을 나누고 있지 않아도 몇 년에 한 번 보더라도 이 친구는 동창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겪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하고는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나누었고, 정말 만나면 그동안의 근황을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정말 되게 관심 깊게 들어주고, 그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되게 중요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런 업데이트를 할 때 하나의 숨김이 없어요. 그냥 이랬어, 이랬어, 나 힘들었어, 이런 것들을 숨김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 친구를 만나서 정말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제 진짜 2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동안 안부 연락은 자주 못했어요. 정말 자주 못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8월 초에. 어디냐면서 서울 어디에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울 어디긴 뭐 지금 요즘 거기 있어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 한국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고 온 거긴 해요, 이 친구도. 근데 연락을 안 하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한국에 왔대요. 그러면서 몇 주 정도 머물게 됐는데, 시간 맞으면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맞으면 보는 게 어딨냐, 내가 시간을 만들겠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이 얘기를 했나요?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시댁이 한국에 있어서 놀러 온 건데 제가 죄송해요. 이거 전에 한번 녹화를 해가지고 전 영상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지금 영상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 친구는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남편을 미국에서 만나긴 했지만 남편의 가족은 다 한국에 살아요. 그러니까 시댁이 한국이라서 시댁을 방문할 겸 한국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있는데 이제 시댁 보고 자기 친정 댁도 가고 막 친정은 미국에 있지만 그러니까 친척분들 만나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때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만나야지 하고 이제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주말에 이제 같이 1박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우리 밤새 한번 놀아보자 오랜만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그래 나도 마침 그 주말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 놀자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못 만났어요. 만나기로 한 날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제 증상 이제 코로나로 이제 격리까지는 안 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권고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나고 이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도 줄었고 그래서 스케줄이 굉장히 빡세? 스케줄이 굉장히 되게 빡센단 말밖에 기억이 나지 않네요. 스케줄이 정말 되게 빼백하게 이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인천에 친척분들이 있어서 인천을 가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얼마나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오냐 만나러 내가 가겠다 했는데 이제 그게 평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였기 때문에 저 오늘 아침에 일정도 있고 하니까 주말처럼 그렇게 1박은 못하더라도 내가 막차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또 일 끝나고 만나야 되니까 시간이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난 만나러 가겠다 한 거예요. 친구가 이제 인천까지 먼데 멀리 오는데 그렇게 짧게 만나러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2년 동안 못 만났는데 또 이번에 못 보면 또 몇 년 동안 못 볼지 모르니까 보러 가겠다고 해서 만나러 갔어요. 자, 인천까지 이제 왕복하니까 막 2시간 반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 친구는 정말 짧고 굵게 1시간 반 정도 함께 만났어요. 그 1시간 반을 보는데 지하철에서 나와서 이렇게 만나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와 어떡해 잘 지냈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주말이었거나 그랬으면 뭐 술 한잔 하러 들어갔고 막 이랬을 텐데 그 친구 컨디션도 그렇고 친구가 지방을 계속 다니다가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일 끝나고 간 거고 다음 날에도 일정이 있고 하니까 그냥 근처 카페 아무데나 들어갔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차랑 디저트 이런 거 먹으면서 1시간 반 동안 아주 짧고 굵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황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랬다 저랬다 감정을 나누고 하는데 근황을 얘기하면서도 왜 그 표면적에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말고 표면 이야기들 말고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눈빛으로 오가고 막 이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 편안함 2년 만에 봤는데도 마치 어제 본 듯한 편안함과 어색함 하나 없는 그런 눈빛들, 이야기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1시간 반 만나고 헤어지는데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도 만나서 잘 만나러 가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친구도 멀리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냥 막 서로 약간 애틋한 거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솔직히 이 친구 만난 것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 있는 다른 친구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약간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한 번 되게 좀 고민이나 약간 그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약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인간관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무슨 단어로 이야기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많은 생각들, 고민과 생각과 걱정들이 오가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 와중에 이 친구를 만나서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나에게 있어서 친구란 어떤 건가, 친구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약간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때였거든요. 근데 살짝 이제 또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있고, 이 친구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그 신동엽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요. 가끔씩 오래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 말을 듣고 진짜 정말 머리를 진짜 크게 진짜 얻어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친구라는 저에게 있어서 그때는 제가 내리는 친구란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일상을 나누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끔씩 오래 보자라는 말이 그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그 시기에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조금 제가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래 가지 못하는 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끔씩 오래 보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꼭 굳이 자주 봐야 되나, 오래 보는 게 좋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자주라는 거에 집착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연락을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에. 근데 이 말을 듣고 좀 내려놓았던 것 같아요. 굳이 자주 얘기하지 않아도 오래 보면 되지, 가끔씩이라도. 그 말이 저에게 굉장한 울림을 줬어요. 그리고 어제 만난 이 친구가 딱 이 말에 맞는 그런 친구 같아요. 가끔씩 오래 보는. 이 친구는 정말 자주는 진짜 아니에요. 물리적 거리도 있고 하지만 정말 자주 볼 수 없는 친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끔이 몇 년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오래 볼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돼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친구. 솔직히 고등학교 때 잠깐 소원해졌을 때 이 친구가 그런 친구로 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시 이렇게 친해질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근데 그런 계기가 있었고 그런 시간이 지나고 서로에게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런 시간을 겪고 나니까 이 친구는 정말 가끔씩 오래 볼 수 있는 친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솔직히 지금도 되게 굉장히 두서없는 이야기를 오늘 한 것 같긴 한데 뭔가 또 지금 까먹은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 해야지 하고 노트에 적어 놓긴 했지만
분명히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을 테지만 지금 또 보니까 어느덧 25분을 지나가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렇게 가끔씩 오래 볼 수 있는 친구가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저처럼 아니면 저와는 다르지만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가끔씩 오래 보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뭐 꼭 그래야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내리는 친구의 정의는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요즘 친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 친구에게만은 코가 막혔네요. 하지만 이 친구에게만은 가끔씩 오래 볼 수 있는 저에게 정말 오래오래 남게 될 친구라는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친구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마무리를 하면서 노래 가사를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끔씩 오래 보자라는 그 말이 저한테만 울림을 준 건 아니었나 봐요. 예전에 그 신동엽 씨가 이 말을 했겠죠. 이 말을 해서 이제 다이나믹 듀오에게 이 말을 했고 이제 다이나믹 듀오가 울림이 있었는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래 제목이 가끔씩 오래 보자예요. 그리고 신동엽 씨가 이렇게 나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피처링처럼 이렇게 말도 하시고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는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가사가 참 좋고 딱 지금 제가 말한 이 친구와 너무 어울리는 가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잠시만요. 어디 갔지? 가사를 읽도록 할게요. 그럼 가사 읽기 전에 끝인사하고 읽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30분이 가까워져 가고 있네요. 혼자 30분 동안 참 열심히 잘 떠들죠? 이렇게 떠드는 저의 목소리가 저처럼 잠 못 이루는 분들께 아이고야 잠시만요. 코가 막혔네요. 죄송해요. 오늘은 비음이 많이 섞였겠어요. 이렇게 30분 동안 주저리 혼자 수다 떨었는데요. 이렇게 떠든 저의 목소리가 저처럼 잠 못 이루는 분들께 자장가 같았기를, 누군가에게는 공감되는 이야기였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부디 평안한 밤 보내세요. 잘 자요. 가끔씩 오래 보자. 다이나믹 듀오의 가사입니다. 우리 가끔씩 오래 보자. 약속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겠지만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내 마음이 놓여. 우리 가끔씩 오래 보자. 우리 술잔을 비워 무거운 마음을 비워. 하얀 도시의 밤 차가운데 너와 나의 삶 한가운데 빛이 흐르고 있어. 잘 지내? 난 그럭저럭 산다. 바쁘게 정신없이 아둥바둥 거리며 산다. 같은 공간에서 꿈을 꾸던 우리가 이젠 살기 바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본다. 함께 낭비하던 학창시절의 시간들을 안주삼아 곱씹는 빛바랜 낭만밖에 없지만 이 순간 덕에 다시 겨울에 반팔 입는 소년이라도 된 듯
난 호기로워지네. 덧없어 어른이란 가면, 의식 있는 척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공이란 대열을 낳기 위한 피곤한 고패질. 사실 제일 멀미나는 건 군중 안의 소외지, 소속감, 그건 최고급의 위안. 소주 몇 잔 덕분에 따뜻해진 위안. 함께 취해 비틀거리는 이 시간이 외줄 타는 내 인생에 균형을 잡는 절묘한 순간. 우리 가끔씩 오래 보자. 약속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겠지만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내 맘이 놓여. 우리 가끔씩 오래 보자. 우리 술잔을 비워 무거운 마음을 비워 하얀 도시의 밤 차가운데 너와 나의 삶 한가운데 빛이 흐르고 있어. 약간의 소주에 맥주를 말아 한 잔씩 돌리며 다들 졸리면서도 내일은 있고 무리하고 싶은 밤. 산만하게 화두를 돌리며 애들처럼 서로를 놀리며 목소리 톤을 한껏 올리면서 우린 춥기에 업돼. 서로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업데이트. 업돼 재미가 매일 똑같아. 우린 그 말을 반복하면서도 변화는 겁내. 치열해 일과의 전쟁. 성취라는 단물을 빨기 위해 계속되는 경쟁. 남보다 더 앞서야만 안심돼. 그래서 우린 끝없이 자기 스스로를 착취해. 이토록 고달픈 삶이라도 벗어나려 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라도 어두운 밤이라도 함께라는 게 등불처럼 내 맘을 밝혀줘. 친구야, 오래 같이 해줘. 우리 가끔씩 오래 보자. 약속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겠지만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내 마음이 놓여. 우리 가끔씩 오래 보자. 우리 술잔을 비워 무거운 마음을 비워 하얀 도시의 밤 차가운데 너와 나의 삶 한가운데 빛이 흐르고 있어. 오늘 밤 눈을 감았을 땐 꿈도 꾸지 않는 숙면. 내일부턴 우리 잠에서 깬 순간부터 꿈꿔. 민물에서 놀던 철없던 우리가 바다가 깊은지도 모른 채 휩쓸려 왔잖아. 꿈꾸는 게 비정상이 된 현실 뒤에서 우린 왜 다칠 걸 알면서도 또 넘어졌을까? 버텨보자. 우리 잔 채우고. 농담은 싫었지만 맘에 난 구멍이 꼬매져서 고마운 밤. 차가운 시멘트 위로 걷는 발걸음에 담아갈게. 용기와 위로. 전화기 배터리처럼 점점 빨리 방전돼. 내 체력이 더 빨리 다가와. 또 새로운 사계절이. 모든 게 변하는데 나만 멈춘 것 같은 일종의 매너리즘에 더 자주 취해 중독된 듯. 깨는 건 두렵고 괴롭지. 내 삶의 단골인 한계는 매일 새롭지. 그래도 내 인생의 내러티브 찾아줘. 네 존재는 우연뿐인 내 삶 속에 운명이 돼 날 알아줘. 우리 술잔을 비워 무거운 마음을 비워 하얀 도시의 밤 차가운데 너와 나의 삶 한가운데 빛이 흐르고 있어.